何やってんだ。エロ漫画先生にパンツを見せてただけよ。何のプレイだよ。パンツ見せてくれたらイラスト描いてくれるって言うから。おい女の子を見たらその子のパンツが見たくなるのはしょうがない。イラストレーターならみんなそう。謝れ。全国のイラストレーターさんに謝れ.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리뷰 채널 표엔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소개했던 에로망가 선생의 뒷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전 영상이라고 해봤자 이러한 내용 정도만 다뤘기 때문에 보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간단히 요약하자면 부모님이 재혼하며 의붓남매가 된 마사무네와 사길이 어떤 사정으로 남매 둘만 집에 남아있는데 오빠는 라노벨 작가, 동생은 그 라노벨의 사파가 그 사실을 얼떨결에 알게 되며 히키코모리 여동생과 가까워진 오빠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기리의 친구는 아니고 같은 반의 반장 메구미가 찾아오는데요. で、なんでうちに？おかしいな。私に一目惚れしない男の子なんているわけないのに。お兄さんって男の子が好きな人？ 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私に反応しないなんてお兄さんのおちんちんを使い物にならないですね。 성희롱을 하러 온 건가? 私は泉さぎりさんを学校に行かせるために来ました。 뭐 그렇다고 하네요. なんでうちに入れちゃうの？ 당연하지만 사기리는 그녀와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사무네가 대신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는데요. 部屋からも出てこないなんて。お兄さんはこのままでいいと思ってるんですか？お兄さんは泉ちゃんが部屋に引きこもって何をやっているかご存知ですか？よくあるケースでずーっとパソコンをいじっている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ネットを解約してください。 이럴 것 같았습니다. 나아가 사기리의 질투를 유발하는 폭스 메구미였는데요. てっきり泉ちゃんとお兄さんが変な関係なのかなって。一緒に暮らしてるからって兄と妹が恋愛関係になどなるか。 시작한 지 2화 만에 원작가가 내역이 작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사무네는 원작가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진 못했는데요. 이번에 완결을 내고 새롭게 내민 원고는 모두 퇴짜, 나온 책마저 인기 작가의 작품에 밀려 시들시들한 상태였죠. 全巻売れ残っているだと。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다를 외치며 출판사로 갔더니 아까 말한 그 1위 작가가 와 있었습니다. 명망 높은 야마다 엘프 작가가 중학생이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중요한 건 그 초절정 인기 작가가 에로망가 선생을 원한다는 것. 너 같은 학고보단 나랑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차마 반박할 수 없는 도발을 해옵니다. 하지만 엘프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으니 바로 그 에로망가 선생이 마사무네의 여동생, 그것도 그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붓 여동생이었다는 사실이죠. サギリ、俺頑張るから。だから見捨てないでくれ。 물론 뭐 협조를 해줄지는. 그러고 있는데 메구미가 또 찾아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으나 역시 기각. 다행히 오늘은 순순히 돌아가주는 메구미였는데 주변에서 귀신이 집이라 소문난 옆집, 그곳에서 귀신을 보게 되죠. 에이 설마 하고 들어가는 마사무네였으나 あったかいココアを入れてやるから。 아이고 이런. 사기리마저 귀신을 봤다고 합니다. でも隣は空き家で。 아니나 다를까 빈집을 터인 옆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怖くて絵が描けない。 オーケー、兄さんに任せろ。 그렇게 향한 귀신의 집은 사실 엘프네 집이었네요. 미친 짓이라 할 수 있지만 돈 잘 버는 작가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럴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 아니 마사무네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기왕 온 김에 차라도 한 잔 하나 했으나 역시 에로망가 선생을 두고 싸우게 되죠. 어차피 선택은 에로망가의 목, 소설을 써서 누가 선택을 받는가로 승부를 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바로 혈연지연 학연 찬스를 쓰나 싶었는데 실패. 変態。お前な、いい加減仕事しろよ。やる気出ない。 다행이라면 엘프 작가도 뭐 究極のラノベを作るんじゃなかったのか。作るわよ。そのために今は魔力を充填しているの。ダメだこいつゴミだ。 어째서 이런 애가 인기 작가.
아무튼 천재는 천재만의 방법이 있듯 마사무네는 마사무네만의 방법이 있는데 嘘つきじゃないって証明する。妹をヒロインにする。 뭔 소리지? 俺は妹を題材にしたライトノベルを書く。究極のラノベを作ってやるぜ。 어째서 이런 애가 내 오빠 같은 표정을 짓는 사길이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원고를 써내려가는 마사무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는데요. 전날까지 탱자탱자 놀던 엘프는 천재의 방법인지 뭔지 철회를 해서 인기 작가다운 상질의 작품을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엘프는 패배 선언을 하는데요. 분명 팔린다면 자기 작품이 더 잘 팔리겠지만 마사무네의 단 한 명만을 노린 유사 러브레터를 이길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 대상은 여동생,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여동생이 에로망가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さぎり、新作の原稿ができたんだ。読んでくれ。 그 소리 듣고도 원고를 건네주겠다는 미친 새끼, 아니 마사무네였는데요. 그 사건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사길이 알고 보니 저 엘프가 자신을 대신한 새 사파가인 줄 알고 투혼을 했던 겁니다. 원래 직접 보지 않은 건 그리지 않았던 사길이가 프로로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잘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한 것이었죠. 이유는 당연히 오빠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무튼 러브레터를 받은 사길이 그걸 또 본인 앞에서 읽는데 여기서 한마디 私好きな人がいるの 아주 그냥 명치를 갈려버리는 그렇게 차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러브레터를 어떻게든 출판해서 애니화까지 한 다음 같이 거실에서 TV로 보자 라는 원대한 꿈을 발표하는데요. いいぜ泉先生やってやろうじゃんそんな面白そうなこと一人でやらせてたまるかよ 그렇게 한 걸음이지만 밖으로 나선 사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차였지만 여동생의 아침밥을 차려주는 그 겸사겸사 어제 일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는데요. 何やってん。どうしたんだその服。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나옵니다. 아무튼 할 말을 하는 마사무네. 俺はお前のことが好きだ。一目惚れだったよ。でもな、俺はお前の兄貴になりたいんだ。 뭐 여기서 오케이 하면 그대로 완결 아니겠습니까? あの時私好きな人がいるのって ああ、だから俺の気持ちには応えられないってことだろ。 로코 남주답게 둔감하긴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출판을 목표로 하는 것도 사실 사기리와 함께 회의를 시작합니다. 아, 참고로 나무 위키 피셜 이 옷이 어제 러브레터에 나온 여동생이 입고 있던 느낌의 옷이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일부러 갈아입었다 이거죠.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엘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편집부가 독촉하러 온 모양인데 일을 안 하니 당연한 게 아닐까. 그래도 기왕 온 김에 에로망가 선생님을 보겠다는 그녀. 메타버스 시대답게 비대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ねえねえ今どんなパンツ履いてんのブラってもうつけてるのかな 다소 대화 내용이 또래답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기리가 즐거워 보이니 괜찮지는 않았네요. 何やってんだ。エロ漫画先生にパンツを見せてただけよ何のプレイだよ。パンツ見せてくれたらイラスト描いてくれるって言うから多い女の子を見たらその子のパンツが見たくなるのはしょうがないイラストレーターならみんなそう謝れ。全国のイラストレーターさんに謝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좋은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얼마나 좋았는지 이 그림을 통해 영감을 얻는 마사무네였죠.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또 그려줄 수 없겠냐는 부탁을 하는데 직접 보지 않는다면 힘들다고 합니다. 그걸 달성하는 순간 경찰서로 가는 게 아닐까? 兄さんの知り合いに可愛くておっぱい大きくてパンツ見せてくれそうな子はいないのいるわけないだろ。 애초에 찾는 것부터가 문제겠지만 はい。みんな大好きめぐみんですよ 찾은 것 같죠? 마사무네의 말처럼 메구미는 제법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사길이랑 친해지겠답시고 라노베를 찾아 읽고 거기에 빠져서 책을 빌리러 온 거였는데 어째서 이렇게 된 걸까요? 예?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可愛い島パン 아무튼 친구 비스무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메구미의 희생 끝에 제법 괜찮은 캐릭터가 완성되었고 기획서 역시 통과되었는데요. 문제라면 자리가 없어서 내년에나 출판이 가능하단 건. 사길이 역시 인기 일러레인 만큼 당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나 私がエッチなイラストを描いてお金を稼ぐから兄さんエッチなイラスト描いたよこれを売れば今月も暮らしていけるね 예, 뭐 좀 그렇죠. 그것도 그거고 그가 작가로서 성과를 내는 것을 전제로 사기리와 둘이 살고 있는 지금 1년씩이나 작품이 없으면 여러모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노베 천하제일 뭐시기 ラノベ天下一武道会。
読者投票で出版枠を争う新プロジェクトです。 예, 그렇다고 하네요. 하지만 1등을 해야지 출판이 되는 거고 옆에 있는 초거물 작가 무라마사까지 참가하며 1등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째선지 그를 싫어하는 듯한 무라마사. 심지어 이번에 출판이 밀린 것도 그녀가 일부러 하필이면 지금 출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질 수는 없는 노릇. 사기리가 응원해주고 엘프 역시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공모전 양식에 맞춰 장편인 러브레터를 60장 내외의 단편으로 재구성하는 특훈을 시작하죠. 그러던 중 마감을 하루 앞둔 날 갑자기 교복 차림의 무라마사가 찾아옵니다. 엘프가 200만 부 정도 팔린 인기 작가라면 그녀는 1400만 부 이상 팔린 거물 작가. 그런 그녀가 그를 방해하는 이유는 그의 작품을 좋아해서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상한 거 쓰지 말고 전작처럼 배틀물이나 쓰라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정을 들은 그녀는 내가 번 돈 다 줄 테니까 나의 전속 작가가 되어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볼 사기리가 아니죠. さぎりごめん先輩気持ちはすっげえ嬉しいんだけど今ちっとも負ける気しねえちゃんと戦って蹴りつけようぜ 그렇게 그들의 정면 승부가 시작되고 마사무네랑 비슷한 그녀는 역시 마사무네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품인지 러브레터인지를 제출해버립니다. 당연히 그 대상은 마사무네. 하지만 그에겐 사기리가 있었으니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공모전 결과 역시 1위. 물론 독자 투표는 무라마사가 1위였지만 러브레터를 너무 길게 써서 실격. 2위였던 이즈미 남매가 우승하게 된 겁니다. 다소 껄끄러울 수 있었으나 상위권의 모든 작품이 출판 계약을 맺으며 참여 작가들과 파티를 하는데요. 멤버야 뻔했습니다. 무라마사, 엘프, 그리고 이번에 3등을 한 지도 쿠니미츠라는 작가였죠. 사기리까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침묵을 다지는 그들. それにしても泉くんモテモテなんだね。はモテモテじゃないから。だって泉先生にはもう好きな人いるんだもんな。好きな人以外にはデレデレしないよな。はいあデレデレしません俺料理の準備してくるどんな関係なんでしょう。いろいろあんのよ。男同士ですよね。完全に誤解されてる気がする 작가들답게 각자 목표도 말해보고 打倒電撃文庫よ。わっちかい？スターバーストストリーム 이런 걸 목표라고 하진 않지만 아무튼 취재 겸 지필 합숙도 하게 되죠. 사기리를 혼자 두기 뭐해서 거절하려 했으나 오히려 사기리가 권유를 합니다. 実はエルフちゃんと話はついてて、ミサを貸してあげる代わりに。 유야 그리하야 여름의 대명사 바다로 오게 됩니다. 紹介するわ。私の担当編集で兄のクリスよ。フルドライブ文庫編集部の山田クリスと申します。取材および執筆合宿と聞いています。 당연히 취재라고 했지만 그럴 리가 없죠. 바로 러브 코미디의 정석 플레이를 さあマサムね、私の体に日焼け止めを塗ってちょうだい。 그게 취재입니다. 취재. 그렇게 취재를 가장한 여름 물놀이를 즐긴 그들 마무리로 노천탕까지 싹 찍이면 참 좋을 텐데 그죠? 泉先生結婚してくれ。참고로 시도는 에로망가를 남자로 알고 있고 파티 때 에로망가와 마사문의 관계를 오해해서 그를 동성애자라고 생각. 結婚してくれ妹と。妹とかよ 아무튼 요약해서 엘프를 잘 부탁한다 같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마주친 엘프 당연히 고백을 받게 되는데요. あんた、私のお婿さん候補だから。私じゃなくて、あんたが私にプロポーズするの。しないぞだって俺は。いいえ、するわ。近い将来、他の誰かじゃなくて、私のことが一番好きになるもの。 물론 실패할 걸 알았지만 꽤나 매력적인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特別に私のマナーを教えてあげる。エミリーよ。私にプロポーズするときは、その名前で呼んでちょうだい。エミリーはい呼んでみただけ 근데 이 새끼는 그걸 가지고 말이야. 소녀의 마음은 장난이야. 변함없는 엘프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무라마사 역시 고백을 하는데요. 差し当たっては君に私のことを好きになってもらおうか。 다들 사기리를 의식해서인지 사귀어달라는 고백이 아니라 날 좋아하게 해주겠어 같은 고백을 시전합니다. 왜 이딴 새끼한테. 아무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자 사기리가 맞이해주... ただいま 지는 못하지만 노력한 게 어딥니까?
다음엔 같이 가보자고 하는 오빠. 오, 심상치 않은데? どう似合うおし 이 새끼 이거 진짜 아쉬워하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발매일이 찾아옵니다. 기념 삼아 직접 가보기로 하는데요. 어쩌다 보니 그가 처음으로 소설을 썼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는 그가 아직 11살일 무렵 그의 친모가 세상을 뜬 직후였죠. 가족을 위해서 행복하게 즐거운 일을 해보라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뭐가 재밌을까 고민하던 그가 우연히 웹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을 당시 부모님이 이혼해 등교 거부 중이었던 사기리가 보게 되는데요.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미친 듯이 글을 쓰는 게 신기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서툴지만 팬아트도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 둘은 가까워지게 되죠. 사기리 덕에 진심이 된 마사문에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다시 만날 땐 프로가 되자라는 다짐을 하며 작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둘은 어엿한 프로가 되어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과연 이들의 신작이 애니화가 될 것인가? 사기리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궁금하니까 이기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소개한 애니 에로망가 선생은 내여기를 집필했던 작가의 차기작입니다. 내여기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개선해 이를 갈고 나온 여동생물인데요. 때문에 내여기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비슷한 느낌이 들 법도 합니다. 다만 말했듯 작가가 혼신의 힘을 다했기에 스토리는 훨씬 깔끔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애니 역시 준수한 작화와 연출, 성우들의 수준급 연기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놓고 여동생물이라 그런 장르를 싫어하지만 않으신다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한 줄 평! 이기 아니 정발이라도 좀 해줘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모르겠고 다음에도 야물딱진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표현이었습니다. このエロ漫画先生が書いたエロ漫画いろいろおかしいんだよどこがだからいろいろだよしまったどうしようチンチンの位置が違うとか言えない形もさぎりこのチンコ違うんじゃないか言えるか無理これが正しい形だ。